얼마 전 제가 영화 속 혹은 드라마 속에서 조커라는 배역을 맡은 배우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이 영상 이후 조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싶어서 이제는 조커라는 캐릭터 그 자체를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언제나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에서 그래왔듯이 조커라는 캐릭터도 세계관에 따라서, 이야기에 따라서, 리부트 전, 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과 성격, 성장 배경 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흥미롭다 못해 설정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이하고 많은 버전의 조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C 코믹스의 메인 스토리 라인에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조커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조커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조커의 이야기 중 명작으로 뽑히는 배트맨 더 킬링 조크가 있는데요. 앨런 무어와 브라이언 볼런드의 참여로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배트맨과 조커의 질긴 관계뿐만 아니라 조커 자체에 대한 많은 분석과 정보가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정리해드리자면 조커는 과거에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평소에 코미디언이 꿈이었던 조커는 화학공장 일을 그만두고 코미디에 도전하지만 이에 실패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임신한 아내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자 조커는 한 절도범 무리들과 함께 자신이 일하던 화학공장을 털려고 하는데요. 이 절도범 무리는 조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작정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도질을 계획하던 도중 조커의 아내 지니는 불현의 감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폐인이 된 조커는 정신을 놓고 강도질을 하던 도중 배트맨을 만나게 되고 이때 겁먹고 도망가다가 화학약품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조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됐고 이렇게 조커가 과거를 회자하는 장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원래는 조커와의 악연을 끝내려고 온 배트맨이 조커를 죽이기 직전 그에게 대인배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고 너가 왜 미쳐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내가 미칠 것 같았던 일을 겪었고 어쩌면 너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에 조커는 배트맨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조커가 사실은 미쳐있지 않고 미친 척을 해왔다는 조금은 애잔하면서도 소름돋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조커의 처지와 상황을 배트맨이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조커의 이야기가 끝난 뒤 배트맨과 조커가 함께 웃는 장면도 나옵니다. 책 속에서는 배트맨이 조커를 직접 죽이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지만 이 대화 이후 조커의 웃음이 끊겼을 때 배트맨이 조커를 죽인 것이라고 작가가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 DC 코믹스 안에서 설정을 바꾼 조커, 조커의 후계자 혹은 다시 환생한 조커 등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조커는 이렇게 조금은 인간적이었던 과거를 비추며 사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트맨 시리즈 중 가장 인기 있는 다크나이트 리턴즈 속 조커입니다. 이 당시 배트맨은 2대 로빈인 제이슨 토드의 죽음 이후에 약 10년 동안 은퇴 생활을 살아오다가 그 당시에 범죄율이 급증하고 동시에 슈퍼맨과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아캄 정신병원에서 수용되어 있던 조커가 배트맨의 컴백을 TV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에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당시 조커는 긴장성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긴장성 증상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긴장성 흥분은 충동적이고 자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고 긴장성 혼미가 올 때는 거식, 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명령 자동증, 타인이 정해놓은 자세로 몸을 굳히는 강직증,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증 같은 것도 일어나는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이걸 장장 10년 동안 해온 조커가 배트맨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명한 의식을 되찾게 된 건데 DC 코믹스 내에서 배트맨과 조커가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트맨의 소식을 듣고 제정신이 아닌 제정신을 찾은 조커는 자신의 의사와의 상담에서 자신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조작하고 정신병원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트맨과의 싸움을 위해 TV쇼에 출연해서 TV쇼를 보기 위해 온 관객들을 인질로 삼게 되는데 당연히 배트맨은 조커를 잡아서 1대1 싸움에까지 오게 되지만 조커는 이 당시 대중에게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던 배트맨에게 더욱 크게 흠집을 주려고 싸우던 도중 스스로의 목을 부러뜨려 자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트맨은 조커의 죽음으로 인해 살인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고요. 이 스토리 속의 조커는 배트맨으로 인해 삶의 목적을 얻고 배트맨을 최대의 몰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자살까지 하는 아이러니의 끝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세 번째는 플래시포인트라는 이야기 속 조커입니다. 일단 플래시포인트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DC 코믹스의 세계관이 뒤틀린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설정이 그런 거는 아니고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난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이 세상이 변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보니 일단 본인이 플래시가 아니었고 플래시를 아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 플래시의 능력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더 자세히 주변의 정보를 통해 알아보니까 일단 저스티스 리그는 없고 대표적인 히어로는 사이보그와 배트맨 정도인데요. 이에 플래시는 브루스 웨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물론 베리 앨런이 브루스 웨인이라고 생각한 배트맨을 만났을 때는 전혀 베리 앨런을 기억하지 못하는 배트맨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브루스 웨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배트맨은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으로 브루스 웨인은 어렸을 적 원래는 부모님이 사망했던 강도 사건에서 본인이 죽고 그의 부모가 살게 됩니다. 이 사건 직후 토마스 웨인은 배트맨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는 브루스 웨인과는 다르게 서슴지 않고 빌런들을 죽이고 더더욱 배트맨으로서 죽인 빌런들 중에는 이 세계에서는 빌런이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히어로 같으면서도 히어로 같지 않은 것 같은 상태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커는 누구일까요? 바로 브루스 웨인의 엄마인 마사 웨인입니다. 마사 웨인은 브루스 웨인이 살해당했을 때 빗속에서 울다가 갑자기 미친듯이 웃기 시작하는데요. 브루스 웨인의 죽음 이후 미친듯이 살던 마사 웨인은 어느 날 토마스 웨인이 브루스의 죽음 이후 당신의 웃음도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자 자신의 입을 칼로 찢고 토마스 웨인에게 자신은 이제 매일 웃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이 된 마사 웨인은 결국 아캄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원래 세계의 조커가 그랬던 것처럼 정신병원을 탈출해서 세상에 혼돈을 갖고 오려고 하는 범죄자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제임스 고든도 죽게 되고 제임스 고든의 딸도 죽게 됩니다. 갈수록 범죄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조커가 된 마사 웨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된 배트맨은 자신의 아내를 막기 위해 죽이기보다는 베리 앨런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뒤바뀐 세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지만 원래 세계의 브루스는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이것을 듣고 마사 웨인은 원래 세계에 살고 있는 브루스는 행복하냐고 묻자 배트맨은 브루스 웨인은 원래 세계에서 배트맨이 된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이에 마사 웨인은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배트맨의 삶을 결국 자신의 아들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멘붕이 온 상태로 정신없이 달리다가 박쥐들이 날아다니는 동굴로 떨어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 조커는 미친 와중에도 어머니가 자식에게 느낄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여자 버전의 조커입니다. 네 번째는 배트맨 투페이스라는 이야기 속에서 배트맨과 조커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설정입니다. 이 당시 투페이스엔 하비덴트와 싸우던 배트맨은 하비덴트의 타락한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찾기 힘든 꽃을 기반으로 만든 약물을 개발하는데요. 브루스 웨인은 약물 개발을 끝내고 본인에게 제일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투페이스의 이중성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약물이 오히려 브루스 웨인에게는 이중성과 동시에 엄청난 슈퍼파워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슈퍼파워를 갖게 된 인물은 살인, 강도를 임쌓는 조커가 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정의로운 배트맨이 약을 먹으면 엄청 센 조커라는 빌런이 되는 상황에서 브루스 웨인은 한 묘책을 생각해내고 슈퍼히어로의 입장에서 제임스 고든에게, 빌런의 입장에서 하비덴트에게 만나자고 편지를 한 장 쓰고 조커로 변신한 뒤에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셋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싸우던 도중 조커가 하비덴트를 거의 죽이는 상황에 오게 되고 거의 죽이려는 찰나에 조커의 안에 있던 브루스 웨인이 깨어나 이를 막기 위해 자살을 합니다. 이후 하비덴트의 착한 마음을 찾아주려 했던 브루스 웨인의 바람에 따라서 하비덴트는 이 약을 먹어 힘이 강해지는 것과 동시에 착한 마음을 갖게 되어 배트맨의 후계자가 됩니다. 조금 이상한 전개라고 생각되시겠지만 투페이스라는 캐릭터와 조커라는 캐릭터를 묶어서 한 이야기로 엮어낸 외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짧습니다. 지구 19라는 배경에서 조커는 자신이 결혼하는 여성을 독살하는 살인자라고 명시되는데요. 이때 조커는 거의 10명에 가까운 여성과 반복적으로 결혼을 해오며 그들을 모두 독살해서 경찰들에게 쫓기게 되고 궁지에 물렸을 때 스스로 독국물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지만 이 약이 조커에게는 듣지를 않아서 얼굴의 일부가 회색빛으로 변해버렸다는 설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저스티스 갓 어몽어스라는 코믹스의 프리퀄 이야기 속 조커입니다. 이 조커의 배경은 나오지가 않지만 정말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배트맨이 사람을 죽이는 그 규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다면 이 코믹스 속에서는 슈퍼맨을 테스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커와 배트맨의 대화에서 밝혀지는데 배트맨은 슈퍼맨은 그 선을 넘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조커는 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조커는 슈퍼맨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조커는 당시 임신을 한 슈퍼맨의 아내 로이스 레인을 납치해서 슈퍼맨을 유인하게 되는데
이때 슈퍼맨과 대항하기 위해서 크립토나이트와 공포가스를 준비합니다. 로이스 레인을 구하러 온 슈퍼맨은 조커가 둠스데이를 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둠스데이를 우주로 데려가서 죽이게 되는데요. 막상 둠스데이를 죽이고 보니 그것은 둠스데이가 아닌 자신의 임신한 아내 로이스 레인이었습니다. 이는 조커가 공포가스로 슈퍼맨의 인식 능력에 조작을 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배트맨은 슈퍼맨에게 그 규칙 또는 사람을 죽이는 선을 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에 슈퍼맨은 배트맨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하고 결국 조커를 찾아내서 배트맨 앞에서 조커에게 펀치를 날려 가슴을 뚫어버립니다. 조커는 이 프리퀄 이야기 속에서 약 4화 만에 사망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조커가 벌려놓은 슈퍼맨의 광기는 슈퍼맨이 광적으로 악을 제거하는 데 집착하게 만들고, 그렇게 빌런을 제거한다는 강박에 휩쓸린 슈퍼맨은 이후 세계의 독재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절대적인 세력에 대적하는 다른 슈퍼히어로들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도 슈퍼맨을 적으로 돌리게 되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슈퍼맨은 조커의 바람대로 완전히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인저스티스 이야기 속에서 짧게 사라진 조커지만 그 영향력은 이야기 전체를 넘어 나중에는 슈퍼맨의 광기를 제대로 촉발시킨 인물로 지목됩니다. 7번째는 배트맨 비욘드라는 이야기 속 조커입니다. 이 조커는 명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몸을 차지해서 환생한 조커라는 설명이 더 정확한데요. 애초에 배트맨 비욘드의 배경이 약 40년 뒤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에서는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에서 완전히 은퇴한 상태지만 고담을 지켜줄 다음 세대의 배트맨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제임스 웨인과 어머니인 마사 웨인과 굉장히 유사한 외모와 삶을 살아온 부부를 찾아서 이들이 낳게 될 아들의 유전자에 자신의 유전자의 일부를 주입해서 배트맨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소녀는 브루스 웨인의 유전자를 갖고 2대 배트맨이 되어 싸우러 다니는데, 40년 뒤의 미래인 만큼 장착하는 무기나 타고 다니는 것들도 훨씬 더 발전된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2대 배트맨이 활동하는 미래의 조커는 이미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태였는데, 하루는 브루스 웨인이 회사 내의 파티 연설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한 악당 무리들이 쳐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이 악당들은 전부 조커의 부하들이었고, 이 부하들과 함께 조커도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브루스 웨인조차 불가능한 일이라고 놀랐는데, 조커가 살아 돌아온 것에는 브루스 웨인이 한 것과는 조금 다른 유전자 조작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몸은 원래 팀 드레이크라는 박사의 몸이었는데, 이 박사의 몸 안에 약 40년 전 자신의 DNA를 숨겨놓고 간 조커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DNA들이 드레이크 박사의 몸을 차지하도록 조작해 놓았습니다. 여기서도 알게 모르게 배트맨이었던 브루스 웨인과 조커의 닮은 면모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8번째는 슈퍼맨 스피딩 블렛이라는 이야기 속 조커입니다. 일단 이 스피딩 블렛이라는 이야기는 브루스 웨인의 과거를 갖고 있는 슈퍼맨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설명인데요. 외계 행성으로부터 지구로 날아온 아이를 토마스 웨인과 마사 웨인이 발견하게 되고, 이 외계에서 온 아이를 브루스 웨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당연히 원래 배트맨인 브루스 웨인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도 브루스 웨인의 부모님은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의 브루스 웨인과는 다르게 슈퍼맨 브루스 웨인은 자신의 눈에서 열 시선이 나간다는 것과 슈퍼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결국 세상의 악을 막기 위해 배트맨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슈퍼맨의 대표적인 숙적인 렉스 루터는 조커와 비슷한 맥락으로 도망다니다가 일련의 사고로 인해 피부가 하얗게 변하게 되고 조커라는 이름을 갖고 빌런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결국 슈퍼맨을 전제로 한 배트맨, 렉스 루터를 전제로 한 조커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슈퍼맨 스피딩 블렛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이야기의 제목이 슈퍼맨인 이유는 나중에 이 이야기 속 브루스 웨인의 연인인 로이스 레인이 어둠 속에 가려진 히어로의 탈을 벗으라고 하자 그 이후 슈퍼맨이 되어버립니다. 9번째는 지구 3을 배경으로 한 슈퍼히어로 조커입니다. 지구 3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히어로로 알고 있는 캐릭터들은 빌런으로 알고 있는 캐릭터들은 슈퍼히어로로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조커의 히어로 버전인 조크스터입니다. 조크스터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배트맨의 악당 버전인 알로인맨과 숙적인데, 공격기 같은 것을 살펴보면 분명 히어로임에도 불구하고 악당같이 보이는 공격기가 조금 많아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10번째는 배트맨 가장 어두운 기사라는 이야기 속 조커인데요. 일단 이 이야기 속 배트맨은 그린랜턴의 힘을 물려받은 배트맨입니다. 그린랜턴과 배트맨의 만남도 아주 짧게 묘사가 되는데, 알 수 없는 공격을 받은 그린랜턴의 로켓이 추락하게 되자 추락한 로켓 속에 그린랜턴을 찾아낸 배트맨이 죽어가는 그린랜턴에게 반지를 받게 되고 자신의 스승들의 연락을 기다리라고 전달받습니다.
그렇게 그린랜턴의 의지를 이어받은 배트맨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숙적인 조커의 탄생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그 와중에 그린랜턴의 주변인들 중 한 명이었던 시네스트로를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시네스트로는 그린랜턴과 마찬가지로 반지의 힘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이걸 개인적인 힘의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린랜턴의 힘을 갖고 있는 배트맨이 시네스트로를 막기도 전에 시네스트로가 조칠이라는 사람을 통째로 자신의 몸으로 빨아들여서 이중적인 자아를 갖게 됩니다. 이 이중적인 자아는 결과적으로 조커의 외모와 성격, 행동을 보이는 시네스트로화된 조커가 됩니다. 물론 이 조커화된 시네스트로는 보라색 수트를 입고 다닙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지구 37이라는 배경의 여성화가 된 조커입니다. 애초에 이름이 조커가 아닌 비앙카라는 마피아인데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딱 보기에도 조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색, 입술, 머리색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 비앙카에게는 헤일리 피트 패트릭이라는 레즈비언 여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딱 보기에도 할리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장 10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함께 알아본 여러 버전들의 조커입니다. 아무래도 조커가 단독으로 이야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조커의 숙적인 배트맨이 이런저런 버전으로 나올 때마다 조커도 그것에 맞게 변해간다는 게 조금 더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최근에는 배트맨은 기본 세계관의 설정대로 가고 조커만 조금 더 심화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때때로 조금 막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또 코믹스의 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맨이었습니다.